앞으로의 테마는 인력 부족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중고등학생들 사주를 봐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인력 부족의 주요 테마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지잡대, 지금 보면 올해 전부 다 서울지하고 지방대학은 다 소멸된다고 막 하는데, 아마도 소멸돼도 지방 국립대와 지방의 원래, 그러니까 그 1990년 이전에 있었던 원래 대학이죠. 그 지원자 80만 명일 때 그 3대 1이 나오던, 그러니까 80만 명일 때 3대 1이니까 한 25만 개에서 30만 개 가까운 대학 정원, 한 30만 명 정도 정원, 그 정도 정원은 계속 유지할 텐데, 지금 그 30만 명 정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의 1대1 정도 되겠죠. 제대로 된 대학들 1대1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데만 보내면, 지방이든 어디든 그런 데만 보내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잡대의 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출산이 이걸 야기한 거고, 지금 2007년생이 돼지띠들이 그때 애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한 30%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2007년생이 지금 고1이 되고, 그 3년 후,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하면은 한, 길게 잡아도 앞으로 한 8년에서 9년 후 되면, 일본 같은 인력난이 시작될 겁니다. 일본 같은 인력난. 그러면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인력난이 생기는데, 그때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공대에서는 그러니까 공대의 기본 자격증들 있죠. 건축, 토목, 환경 이런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거 따면은 100% 취업 다 될 거예요. 100% 취업 다 될 거고, 문과 쪽에서는 사실 뭐 경영학과 나오면 거의 다 취업된다고 보고, 회계 거의 다 취업된다고 보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서울 보낼 게 아니고, 공부 안 되는 애 억지로 잡아서 공부해가지고 아예 이상한 데 보내지 말고, 오히려 지방대, 그죠? 서울에 계시면 한 뭐 대전이나 아니면 강원이나, 그죠? 좀 더 내려오면은 뭐 전라, 경상, 뭐 경부 이 정도까지 보내놓고 그런 자격증 따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한국은 새로운 인간들이 안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이민정책이 없잖아요, 아직도. 실제 이걸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만들 거라고 봤는데 전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애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직업 가지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농생명도 괜찮죠. 앞으로 농업은 정말 발전할 겁니다. 수산 쪽도 정말 발전할 거고요. 수산 쪽이 되게 프리미엄이 붙겠죠. 저 바다에다가 그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고 나면 지금 육지 양식을 하고 있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쪽 협동조합도 생기고 막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돈 되는 직업이 사실은 아주 다양하게 많지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은 IT 쪽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사면은. 외국은 무조건 IT 쪽으로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무조건 IT 쪽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처럼 뭐 의사가 돈 잘 벌고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은 무조건 IT 쪽.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IT를 시킵니다. 실제로. 인도 애들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 인도 본토 사는 사람도 그렇고, IT 쪽 하면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기계 쪽이 유망할 것 같은데, 기계공학이나 그런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람이 안 하려면 기계를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바이오나 이런 쪽은 되게 많이 키워왔지만, 기계 쪽은 많이 안 키웠기 때문에 기계 쪽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화수입니다. 화수. 금 있으면 좋고, 화수금 있으면 더 좋고, 화수입니다. 화수. 그러니까 좀 반도체라는 게 통계하고 집적하는 형태가 있어서 금이 있으면 더 좋은데, 보통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 쪽에 보면은 화수 있는 분들이 그쪽에 많아요. 화수 있는 분들이. 재밌는 게 반도체는 뭐냐면 사실은 반도체는 셀을 녹이는 거거든요. 예, 셀을 녹이는 거예요. 예, 물로 녹이는 거죠, 물로. 예, 희한하게 화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예. 반도체도 동그란 판 있잖아요. 동그란 판. 그걸 애칭이라고 해요. 그걸 녹이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렇게 만듭니다. 요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면 잘하는 거 시키면 되는데 아니라면 이런 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애 놀고 싶으면 좀 놀게 보내는데 놀게 시키는데 굳이 그 노는 애에다가 야 니는 무조건 인서울은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과가 중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과가 중요할 때가.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생산 기지 자체가.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통계 자료를 하나 보고 정말 놀랐는데 원래 한국이 중국에서 무역흑자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수출하는 대국내 품목은 반도체나 뭐 OLED나 이런 건데 한국 회사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이죠. 공장에 한국에서 만든 원천 제품을 반제품을 보내서 거기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중국을 좀 이게 이용한다는 개념인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들 무역흑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 수출하는 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도 정말 많이 탈피했구나. 정말 많이 탈피했구나. 그것도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는. 요즘 인터넷 뉴스 보다 보면 캐나다 투자이민 관련 광고가 나와서 좀 놀랐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직접 광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적극적인 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투자이민이 없습니다. 저 사기입니다. 캐나다는 투자이민이 없습니다. 예. 캐나다는 투자이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이민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내가 돈을 내거나 공탁금을 내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이런 게 투자이민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는 투자이민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자와 영주권을 줄 수 있다. 거기서 학교를 다녀서 취업을 한다면 아니면 내가 아주 쓸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췄다면 영주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이민 저거는 거기서 과장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 투자이민 자체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 주정부 이민에도 투자이민은 없고 투자이민은 사라졌어요. 투자이민은 옛날에 돈 내는 거였거든요. 돈 얼마 주고 하는 거. 미국은 남아있는데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미국은 8억에서 15억으로 올렸나? 아마 5억에서 8억으로 올리는데 승인이 안 나는 거고 캐나다는 투자이민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처음에 비자 주고 영주권을 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 개념에서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뭐 식당이나 이런 걸 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이 농생명학과 정시 지원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역대운이고 서울대 정시도 수시화되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예, 베트남.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개념도 되고 이게 하여튼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PC방 차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서 확인해보고 하시고요. 확인해보고 하시고 베트남에서 어땠더라 이건 확인해보고 하시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이 베트남이 됐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뭔가 수입할 건 없고 그죠? 수입할 건 없고 수입한데 해봤자 우리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IT 제품이나 이런 거니까 하여튼 상황적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큰 변화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렇죠. 애들 앞으로 교육 방향 잡는데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구 감소, 그죠?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그죠? 그다음에 한국이 타겟도 변한 거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예, 앞으로는 정말 전공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예전엔 신발 공장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생산 만들었는데 올해도 보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데 파견이죠. 주재원이죠. 주재원 가라는데 가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요.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 없고 여기서 내부 성장 가능성 없으면 제가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유는 이쪽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주 커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면 학벌 경쟁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자리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옛날에도 그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분들 중에서 멕시코나 남미 쪽 가가지고 지금 재벌된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있었으면 적정할 때 그 정리해고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안에서는 학벌로 싸우니까 오히려 내가 기술을 가진 뭘 해서 취업한 후에 밖으로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운에 맞춰서.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또 하나의 변화기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하라는 광고죠. 저런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비즈니스 끌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거기서 뭐 할 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뽑아내려는 거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성으로 이민 정책을 정합니다. 라이센스 자격, 예, 공부. 캐나다는 100% 공부로 하죠. 그래서 2년제 대학만 다녀도 지금은 영주권을 줍니다. 지금 가시면 경쟁이 줄면 안 움직이는 토인성 인자가 지금보다 조금 덜 불리해지는 세상이 오는 걸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성들이 능력을 못 갖춘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키코모리 되는 거죠. 히키코모리. 제가 이게 말씀드렸죠.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방해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걔들이 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다 직장 다니고 있어요. 걔들이. 그죠? 진짜 집에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정말 일부예요. 그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